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5년 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내 이름 석자, 그리고 전 국민이 사랑하는 내 목소리를 단 4분 만에 몽땅 버려야 한다면 그런 도박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바비 인형이라 불리며 화려한 꽃길만 걷던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돌연 결승전이라는 단 한 번의 기회에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홍지윤이 미쳤나? 모두가 수군거렸죠. 하지만 무대가 끝나고 점수판에 853점이라는 경이로운 숫자가 찍히는 순간 2,500만 시청자는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억 원 전액 기부 소식까지. 오늘 우리는 단순히 현역가왕3의 우승 소식을 전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 그녀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고도 아이처럼 엉엉 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자살 특공대 같았던 무대 뒤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진심한 벌을 건지고 싶은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5년의 성벽을 허물다. 시계 태엽 소리와 함께 낮게 깔리는 첼로 선율. 여러분, 성공의 정점에 서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그 정점을 지키기 위해 매일 밤 불안에 떨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여기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바비 인형이라 불리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홍지윤. 이름 석자만으로도 수만 명의 팬을 운집시키고 무대 위에 서기만 하면 핑크빛 꽃길이 펼쳐지는 그녀. 하지만 그녀는 이번 현역가왕3 결승전을 앞두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괴한 선택을 합니다. 홍지윤의 화려한 과거 무대들이 빠르게 교차 편집되다 흑백으로 정지하며 정적. 1등을 하기 위해선 더 채워야 할까요? 아니면 비워야 할까요? 보통의 가수들은 결승전이라는 단판 승부에서 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더 높은 고음을 내지르며 더 자극적인 퍼포먼스로 대중의 눈과 귀를 현혹하려 애씁니다. 그것이 우승으로 가는 정석이니까요. 하지만 홍지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지난 5년 동안 자신을 따뜻하게 지켜온 트로트 요정이라는 그 아늑하고도 안전한 감옥의 창살을 스스로 깨부수기로 결심합니다. 사실 홍지윤에게 맛깔나는 트로트는 숨 쉬는 것보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익숙한 꺾기, 간드러지는 기교, 시청자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특유의 눈웃음. 이런 필살기들만 적절히 섞었어도 최소 상위권은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만류했겠죠. 지윤아,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가니? 내가 잘하는 걸 해. 하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남들이 이미 닦아놓은 고속도로를 달려 얻은 왕관은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유통기한이 단 하루도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예술가에게 가장 안전한 길은 사실 가장 확실한 퇴보입니다.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에 안주하는 순간 영혼은 서서히 식어가고 결국엔 무대 위에서 느린 자살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지윤은 결심했습니다. 5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홍지윤이라는 견고한 성벽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허물기로 말입니다. 그녀는 이제 화려한 조명을 뒤로하고 아무도 가본 적 없는 삭막한 황무지로 맨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전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명성과 커리어, 그리고 대중의 사랑이라는 전 재산을 판돈으로 걸고 버리는 잔혹한 도박이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황무지 끝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암투병 팬과의 마지막 약속. 그렇다면 왜일까요? 왜 홍지윤은 그 안전한 꽃길을 마다하고 굳이 가시밭길을 자처했을까요? 그 무모하고 처절한 도박의 이면에는 차마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가슴 아픈 서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결승전이라는 운명의 데드라인을
불과 며칠 앞둔 어느 날 연습실 구석에서 땀을 닦던 홍지윤에게 한 통의 비보가 날아듭니다. 오랜 시간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무명 시절부터 우승 후보가 된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녀를 응원해온 열혈 팬 한 분이 암 투병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팬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의식이 흐릿해지는 그 고통스러운 병상 위에서조차 야윈 손을 떨며 홍지윤을 위해 투표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우리 지윤이 꼭 1등 해야 하는데. 그 팬에게 홍지윤의 노래는 단순한 가요가 아니라 고통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진통제이자 삶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홍지윤의 눈물 어린 인터뷰 영상과 상금 기부 관련 뉴스 캡처가 겹쳐짐. 그분께 위안이 되는 무대를 보여드려야 해. 단순히 즐거운 무대가 아니라 영혼을 어루만지는 무대를. 홍지윤에게 우승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명예나 트로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떠난 팬과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헌사이자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상금 1억 원. 누군가에겐 평생을 모아도 만지기 힘든 큰돈이며 누군가에겐 성공의 전리품일 것입니다. 하지만 홍지윤에게 그 돈은 풀지 못한 숙제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2021년 그녀는 또 다른 경연에서 우승하면 상금을 전액 기부하겠노라 호기롭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2위에 머물며 그 약속은 공중에 흩어지고 말았죠.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2등이라는 값진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가슴 한구석엔 지키지 못한 약속이라는 무거운 돌덩이가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달랐습니다. 돈이 목적이었다면 결코 택하지 않았을 위험한 무대. 하지만 진심이 목적이었기에 그녀의 무대는 더 처절하고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우승 상금을 단 1원도 챙기지 않고 전액 기부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마치 내 진심은 돈으로 환산될 수 없다고 세상에 외치듯이 말이죠. 이제 그녀는 우승이라는 왕관보다 더 무거운 진심이라는 짐을 지고 결승전 무대 위로 오릅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여러분은 상상이 가시나요? 독이 든 성배, 정가의 유혹, 신비롭고 차가운 동양적인 선율, 안개가 자욱한 숲속을 걷는 듯한 몽환적인 사운드, 결승전이라는 최후의 무대. 전 국민의 눈이 쏠린 그 뜨거운 전쟁터에서 홍지윤이 꺼내든 카드는 예상 밖의 것이었습니다. 바로 정가. 여러분, 정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흔히 아시는 판소리가 땅에서 인간의 한을 토해내는 소리라면 정가는 하늘을 향해 장수와 평안을 비는 지극히 고결하고 차가운 소리입니다. 감정을 쏟아내는 트로트와는 완전히 극과 극에 서 있는 장르죠. 음악 전문가들은 그녀의 선곡표를 보고 경악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늘의 소리와 땅의 소리를 어떻게 한 목구멍에서 낸단 말인가? 이건 음악적 변태나 다름없는 무모한 짓이다. 라는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이건 예술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대중은 본능적으로 익숙한 것을 원하고 낯선 것은 배척하기 마련입니다. 뜨거운 열기와 흥겨운 뽕짝 리듬을 기대하며 TV 앞에 앉은 시청자들에게 정가라는 차갑고 투명한 얼음 음식을 내놓는 건 나 1등 하기 싫다고 광고하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홍지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1등이라는 왕관을 쓰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트롯바비, 국악신동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속에 갇혀버린 진짜 홍지윤을 구출하고 싶었던 겁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홍지윤다운 노래라는 고정관념의 감옥에서 해방되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이 독이 든 성배를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화려한 금가루가 흩날리고 요란한 댄서들이 무대를 채우는 타 출연자들의 무대 사이에서 그녀는 모든 조명을 끄고 오직 핀 조명 하나에 의지한 채 홀로 섰습니다. 화려함을 버리고 오직 목소리 하나로 승부하겠다는 그 비장한 뒷모습, 그것은 이미 결과 따위는 초월한 위대한 아티스트의 고독한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첫 소절을 떼는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는 섭씨 10도쯤 낮아진 듯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과연 이 차가운 유혹은 승리의 열쇠가 될까요? 아니면 파멸의 시작이 될까요? 성대 낭종과 다리마비, 지옥을 건너온 여자. 무겁고 비극적인 피아노 탁건음, 심장 박동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림. 사실 많은 분이 홍지윤을 보며 참 복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형 같은 외모에 뛰어난 실력, 그리고 탄탄대로만 걸어온 금수저 아이돌처럼 오해하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녀가 오늘 이 무대에 서기까지 건너온 지옥의 깊이를 아십니까? 그녀의 인생은 사실 찬란한 꽃길이 아니라 핏물 뺀 자갈길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국악신동으로 불리며 중앙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만 해도 세상은 그녀의 발 아래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신은 가혹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성대 낭종. 소리를 생명처럼 여기던 그녀에게 목소리가 8갈래, 9갈래로 찢어지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피눈물을 흘리며 10수년을 바친 국악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아이돌 연습생으로 들어가 매일 밤낮 없이 춤을 추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몸이 무너졌습니다. 연습 도중 입은 부상으로 신경이 눌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보조장치 없이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봐야 했던 절망의 시간들. 난 왜 이럴까? 남들처럼 평범하게 노력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닥칠까? 라는 원망 섞인 비명이 그녀의 가슴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지독한 우울증의 늪이 그녀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를 배신했던 노래였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던 날 뒤에 앉은 아주머니들이 들으라는 듯 자신을 욕하는 소리를 견뎌야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관객과 눈도 마주치지 못할 만큼 극심한 무대 공포증이 찾아왔지만 그녀는 마이크를 놓지 않았습니다. 홍지윤이 이번 결승전에서 정갈하는 극강의 난이도를 택할 수 있었던 용기. 그것은 바로 인생의 밑바닥에서 나를 죽여야만 진짜 소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그녀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단단한 다이아몬드로 벼려낸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그녀에게 아픔이 아닌 대중의 심장을 관통하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무대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옥을 견뎌본 자만이 낼 수 있는 그 서늘한 진심. 이제 전 국민이 그 소리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30년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사투. 임강현 작곡가와의 만남. 30년 동안 잠들지 못한 악보. 먼지 쌓인 오르골 소리와 함께 묵직한 선율이 겹침. 모든 위대한 신화에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전설의 무기가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홍지윤의 인생을 바꾼 이 무대의 시작은 사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어느 고독한 작곡가의 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임강현 작곡가. 그는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뒤흔든 거장이지만 가슴속 깊은 곳엔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못한 미완의 꿈, 아니 아름다운 저주 하나를 품고 살았습니다. 바로 가장 한국적인 종묘제례악의 기품을 현대적인 가요로 부활시키겠다는 야심이었죠.
하지만 그 꿈은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악보 속에 갇힌 채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소리는 너무나 고결해서 대중적이지 않았고 너무나 어려워서 도저히 소화할 수 있는 가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산이 3번이나 변하는 동안 그 노래는 주인 없는 유령처럼 작곡가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곡이 아니라 30년 동안 숙성된 작곡가의 한이자 결코 풀 수 없을 것 같았던 운명의 난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겁고도 차가운 유산이 2026년 현역가왕삼나는 가장 뜨거운 전쟁터 한복판에서 홍지윤이라는 젊은 가수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임강현 작곡가는 수많은 가수 중 오직 홍지윤만을 지목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30년 전 자신이 꿈꿨던 그 소리의 편린을 보았던 겁니다. 30년 된 낡은 악보 위로 홍지윤의 세련된 이미지가 겹쳐지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잔인한 제안인지 아십니까? 결승전은 이미 검증된 히트곡을 불러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작곡가는 가수에게 30년 동안 아무도 소화하지 못한 전설 속의 궤곡을 던져준 겁니다. 이건 승리를 위한 선물일까요? 아니면 실패를 예견한 시험일까요? 홍지윤은 이 악보를 건네받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곡은 자신을 진정한 여왕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지난 5년의 명성을 단 한 번에 앗아갈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가장 찬란한 성공의 목전에서 만난 가장 어두운 도전. 두 사람의 만남은 그렇게 운명적인 비극이자 희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자살 특공대, 나를 파괴해야 도달하는 성역. 심장 박동 소리를 닮은 타악기 리듬, 연습실의 거친 숨소리와 고함 소리 믹싱. 평생 숨 쉬듯 해온 습관을 단 7일 만에 버리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오른손으로 정교한 칼질을 하던 요리사에게 결승전 전날 갑자기 왼손만 사용해서 세계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내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홍지윤에게 닥친 시련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소리꾼 출신인 홍지윤에게 판소리는 육성 보이스의 정점입니다. 배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소리를 밖으로 폭발시키고 긁어내는 에너지의 미학이죠. 하지만 정가는 정반대입니다. 소리를 던지는 게 아니라 안으로 갈무리하고 공중에 투명한 유리알을 띄우듯 소리를 정제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노래 스타일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신체가 기억하는 모든 메커니즘을 부정해야 하는 일종의 생물학적 반역이었습니다. 연습실 거울 속 땀에 젖어 초췌해진 홍지윤이 머리를 감싸쥐는 모습. 연습실의 시계 바늘은 잔인하게 돌아갔습니다. 결승전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 보통의 가수라면 목소리를 아끼고 컨디션을 조절할 시기였지만 홍지윤은 오히려 자신의 목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판소리의 거친 질감을 깎아내고 정가의 매끄러운 질감을 입히는 과정은 마치 생사를 깎아내는 성형수술과도 같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음이 섞이면 장르 파괴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퇴장해야 하는 상황. 그녀는 연습실 구석에서 몇 번이고 무너졌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냥 잘하던 트로트를 할 걸. 하지만 그 공포가 커질수록 그녀의 오기는 더 단단하게 벼려졌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면 새로운 소리는 태어날 수 없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화려한 무기였던 내지르는 고음을 스스로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요하지만 가장 강렬한 정적의 소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일주일간의 사투. 그것은 우승을 향한 연습이 아니었습니다. 홍지윤이라는 그릇을 완전히 비워내고 그 안에 30년 된 고결한 영혼을 담기 위한 고통스러운 세례식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마주하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지훈아, 여기서 멈추면 그냥 흔한 트로트 가수로 남는 거야. 죽을 각오로 비워내. 그녀가 내뱉은 짧은 한숨 속에는 수만 가지 공포와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과연 이 처절한 자기 파괴의 끝에서 그녀가 건져 올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전 국민의 심장을 먹게 한 그 결정적 순간이 다가옵니다. 853점, 가장 조용한 폭발. 모든 악기가 멈추고 아주 낮은 저음의 신디사이저 잔향만 남음. 드디어 결승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화려한 오케스트라도 심장을 두드리는 드럼 소리도 없었습니다. 대신 무대 위엔 차가운 푸른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고 그 중심에 홍지윤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관객석의 웅성거림은 일순간에 진공 상태처럼 사라졌고 오직 그녀의 머리 위로 하나의 가느다란 핀 조명만이 떨어졌습니다. 홍지윤의 떨리는 손과 마이크를 잡은 손가락 클로즈업, 정적. 그녀가 입을 뗀 첫 마디. 그것은 노래라기보다 차라리 깊은 심연에서 건져 올린 영적인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정가 특유의 투명하게 떠있는 소리가 스튜디오의 천장을 뚫고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트로트 무대에서 전 관객이 입을 벌린 채 돌처럼 얼어붙는 이 기괴하고도 성스러운 장면을 본 적 있으신가요? 사랑도 부기도 모두 부질없다. 허무의 극치를 달리는 가사가 홍지윤의 입술을 타고 흐를 때 심사위원들은 점수를 매기는 판정단이 아니라 신비로운 의식에 초대된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밖으로 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으로, 더 깊은 안으로 갈무리하며 시청자들의 영혼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소리를 내지 않았음에도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떤 고음보다 시끄럽게 우리 가슴을 울렸습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갑자기 폭발하며 전환. 그리고 마침내 클라이맥스. 모든 것이 부질없다며 스스로를 낮추던 노래가 돌연 고개를 치켜듭니다. 그래도 나는 사는 게 좋다. 이 대목에서 홍지윤은 일주일간 봉인했던 트로트의 에너지를 단번에 폭발시켰습니다. 정가의 정적인 아름다움이 트로트의 역동적인 생명력으로 치환되는 그 찰나, 전 국민의 등줄기에는 소름 돋는 전율이 번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울고 있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피를 흘리듯 처절했습니다.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853점, 870점 만점에 가까운 그야말로 경이로운 기록이었습니다. 점수판이 멈추는 순간 무대 아래 임강현 작곡가는 30년의 한을 씻어내듯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홍지윤은 1등이라는 왕관을 쓰기 위해 5년 동안 쌓아온 트롯밥이라는 명성을 스스로 불태웠고 그 뜨거운 잿더미 속에서 비로소 장르의 경계를 허문 진정한 아티스트로 부활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건져낸 한 벌은 무엇입니까? 따뜻하고 서정적인 스트링 사운드와 함께 노을이 지는 일상의 풍경들이 느리게 흐름. 여러분, 이제 홍지윤의 화려한 노래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슴 깊이 박힌 질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사랑도 부기도 모두 부질없다는 그 서늘하고도 허무한 가사가 왜 우리의 심장을 이토록 뜨겁게 달구었을까요? 그건 아마도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노래 가사와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전쟁 같은 세상으로 나갑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채우기 위해, 남들의 기준에 맞춘 1등이 되기 위해 나 자신의 진심을 갉아먹으며 숨 가쁘게 살아갑니다. 홍지윤이 5년 동안 공들여 만든 자신의 창법을 버릴 때 느꼈을 그 막막한 공포. 사실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느끼는 그 두려움과 다르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출근길, 땀 흘리는 일터의 모습들과 홍지윤의 미소가 교차됨. 하지만 홍지윤은 우리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을 비워내는 순간 역설적으로 진짜 나를 만나는 자유가 시작된다는 것을요. 노래 제목 한 벌은 건져 쓰는 참 묘한 표현입니다. 전부를 가졌다는 승리 선언도 아무것도 없다는 패배 선언도 아닙니다. 거센 인생의 풍랑 속에서 내 배가 난파되어 모든 것을 잃어도 내 몸을 가릴 옷 한 벌만큼은 끝내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긍지입니다. 홍지윤에게 그 한 벌은 정가라는 새로운 예술적 영혼이었고 임강현 작곡가에게는 30년의 기다림 끝에 얻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견뎌낸 당신에게 그 한 벌은 무엇인가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떳떳한 노력인가요? 아니면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기어이 내디딘 작은 한 걸음인가요? 전부 얻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나는 사는 게 좋다고 말할 수 있는 당신만의 진심 하나만 건져 올렸다면 당신의 인생은 이미 그 자체로 우승보다 값진 무대입니다. 오늘 홍지윤이 보여준 이 아름답고도 발칙한 배신의 이야기가 지치고 고단했던 당신의 밤에 따뜻한 위로 한 조각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자막과 함께 홍지윤의 웃음 미소. 부귀와 영화는 부질없어도 오늘 당신이 흘린 땀과 눈물만큼은 결코 부질없지 않습니다. 홍지윤처럼 진심을 다하는 영상을 만드는 저희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꼭 건져 올리고 싶은 그 한 벌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